대구시가 신공항 입지를 군위군 우보면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플랜 B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두고 대구 경북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래 사과 산업의 대안으로 초밀식, 다축형 사과 재배 방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 준공식이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외국인 유학생 10,000명 유치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유학생 유치에서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가 의성군을 제외하고서라도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이른바 플랜 B를 언급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신공항 플랜 B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건 지난 11일.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로 의성군과의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신공항 건설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10월 말까지 경북도가 국토부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위군 우보면에 신공항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신공항의 입지를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공항 위치는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이전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됐지만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당시 2순위인 군위군 우보면으로 옮겨나가면 이 조문은 일시적으로 사문화되고 사후에 법 조문을 개정해주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경북도의 반대 입장도 강경한 가운데 의성군에서도 대구시의 플랜 B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약속을 했고 군위군과 의성군이 약속을 했고 마치 의성군민이 무슨 떼법을 써서 일이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책임은 홍 시장한테 있는 건데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지난 24일에는 국토부가 주최한 민항 전략환경 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의성에서 열렸지만 주민들은 화물터미널 입지, 물류단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중간에 자리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의성군은 서측 터미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통합에 이어 대구 경북 신공항을 놓고도 양시도가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공항 건설 난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사과하면 청송, 영주를 비롯한 경북이었죠.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강원도에서도 사과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사과 재배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과의 생산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평면형 초밀식, 다축형 사과 재배 방식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 재배법에 비해 생산성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 주산지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임정규 씨. 11년 전 처음으로 초밀식 재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사과나무 간격을 최대한 좁혀 60cm로 좁게 심었습니다. 5년 전부터는 사과나무 하나의 대목에 원줄기를 4개까지 늘린 다축형 방식도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과값도 비쌌지만은 우리 4,000평 정도 되는데요. 매출이 3억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이보다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많았고 또 단가도 우리가 영 비싸게 받았으니까 올해는 양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초밀식 재배 방식의 핵심은 사과나무의 간격입니다. 간격이 1m 이내로 좁아지면 햇빛이 잘 들어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고 작업도 용이합니다. 기존 방추형 방식은 선명한 색깔을 내기 위해 반사 필름을 깔고
나뭇잎을 잘라줘야 하지만 초밀식, 다축형의 경우는 이 같은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축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한 30% 정도 절감이 되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또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또 반사 필름이라든지 이런 걸 안 깔아도 그 햇볕이 잘 투과가 되기 때문에 색깔도 잘 나고, 그래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금사과,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위기에 직면한 사과 산업. 새로운 재배 방식의 도입으로 사과 주산지 경북이 이전의 명예 회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 준공식이 25일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우리나라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관광역사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문단지의 개발 역사와 경북 도내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주제로 한 전시공간, 방문객을 위한 산책로, 보문호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경상북도와 공사는 올해 추가적으로 방문객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과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대비한 외국인 관광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외국인 유학생 10,000명 유치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지난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보면 경북도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1,33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북이 지난 2023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선포한 외국인 유학생 10,000명 목표를 넘는 수치로 1년 만에 조기 달성한 겁니다. 경상북도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에서의 교육, 취업,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큼지막한 쓰레기 더미가 떨어져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단순히 환경 오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화재, 차량 손상, 건물 파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은 당연히 불안하죠.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견제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그만큼 대북 심리전에 따른 내부 동요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북한의 치졸한 도발이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마땅히 가해자인 북한에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은 엉뚱하게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대신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북한이 대형 풍선에 생화학 무기나 폭탄, 핵무기를 넣고 타이머를 활용해 의도한 시간과 위치에서 폭파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7월 24일 쓰레기 풍선이 실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통령실은 물체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임진왜란 전 일본을 방문한 사신 가운데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김성일은 일본의 군사 준비가 미흡하며 침략 의도도 없다고 보고했던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면 지나친 우려일까요?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입니다. 북한의 졸렬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봉근 의원이 제9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행정사회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전 위원장은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위원장으로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먼저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늘
응원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는 물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28만 시민의 행복과 봉대 정지를 일조하는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꼭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중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계시고 시의 정책 방향을 중요한 아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여 활동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시정에 대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등 시민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사위원장으로서의 시민들께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의회가 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경산 발전에 기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존 공장형 산업 변화와 진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출생 시대의 학령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의 이익 등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벤처 창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임당 융합학교 원래 착공하였고 소프트웨어 혁신 교육도시인 사회경산을 작년부터 운영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공간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일자리가 넘쳐나고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주거,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림지구의 가성비높은 주거공간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개통 등으로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답답한 부분들이 많으시라 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울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이 시민들께 희망과 비전을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만족할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의정활동을 경험을 살려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우리 경산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으실 때까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북교육청 선수단의 전국체전 결단식이 경북체육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경북에서는 육상과 수영, 축구, 양궁 등 43개 종목에 541명이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에 금운동 120개와 메달 획득을 목표로 고등부 종합 4위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북체고는 지난해 104회 대회에서 금 16개와 은 21개, 동 18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양천궁이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됐습니다. 천궁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영양군은 상표 사용에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의 천궁 주산지인 영양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영양천궁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농수축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과 명성 등의 특성이 특정 지역에서 비롯됐을 경우 그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